이 정민철 부의장께서 나가셨던 경향 예. TV가 요즘 핫합니다. 지난주 주말 장사를 네. 되게 잘했어요. 이분이 제 다음날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일요일인가? 예, 일요일에. 인물비상구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친문 계열 정치인들이 과거에 이재명 대선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경선 당시에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 후보를 밀기 위해서 대장동 이슈를 부각시켰다.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친낙 쪽에서 그렇죠. 이낙연 쪽에서 이낙연. 경선 과정에 대장동을 먼저 들고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낙연의 이름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럼요. 이낙연이 민주당을 폭파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볼 법한 게 그러니까 이제 친문 전체의 친낙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낙을 친문으로 동일선상에서 볼 것이냐라는 뭐 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이낙연 당시 전 총리가 후보로서 활동할 때도 그를 지원했던 정치인들이 여전히 뭐 현재 국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좀 팀이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낙연계라고 찍히면 네. 그 당시 총선 국면에서 우리 이제 바로 직전 총선에서 네. 정말 모든 시민들이 쟤만큼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그 마음을 실어서 네, 사실은 이제 물갈이를 네. 대폭 정말 적극적으로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뭐 어쨌든 이게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직접 밝혀버리니까 맞아요. 아예 뭐 신빙성이 없다, 허황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다만 여기에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도 지금 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네. 고민정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그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짚었고 고민정 의원은 특별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크게 패배했지만 누구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거 후배들이 배울까 무섭다. 남 탓하지 마라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글쎄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이것도 당내 갈등 사안이라. 예, 근데 굉장히 이제 저는 뭐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었긴 했지만 예. 정말 낮은 네. 그러니까 한 의원님의 있는 선대위에 낮은 직책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예.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실제로 뭐 최민희 의원님이 그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2022년 대선 패배가 네. 친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부채의식이 컸다. 그래서 2025년 대선 때 정말 열심히 도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이 예. 아마 요즘에 쇼츠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사실 뭐 이미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갈등이 생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대선 때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께서 이 말씀을 꺼내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전히 이 당대표께 그 송영길 전 당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님이 어떤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시냐 예.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멘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통화를 해서 네. 발언을 확인을 했더니 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전체 친문이 아니라 일부와 이낙연계를 지칭한 것이라고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정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고민정 의원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문제가 이게 커지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다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이제 복당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끝난 대선에 대한 평가였고 예, 이낙연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좀 확실히 뭉개야 된다. 그 부분은 맞다. 그 부분 일부는 맞지만 물병이 있었으면 예.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갖다 그냥 우리 고민정 씨 그냥 갖다 그냥 누구예요 지금 방금? 잘하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예. 송영길 전 대표는 노 코멘트.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그냥. 노 코멘트. 그렇구나. 예, 어쨌든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요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일단 첫 번째는 공천 문제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방송을 보면 이 멘트 말고도 당에 대한 뭐 일정 부분 뭐 서운함이랄까? 예. 서운함 이런 것들도 대폭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이게 차후에 또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김민석 이 두 분이 사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뭐 과거 친문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구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언급에 또 반발하는 정치인들이 누군지 또 그 정치인들의 입장은 어떤지에 따라서 차후에 누구에게 또 줄을 대는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친이라는 말을 써서 뭔가를 명명하는 거를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빼고 네. 직전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친문 세력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오해가 있고 또 송영길 대표도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수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낙연계를 지칭한 것이다. 일부 그 부분에. 친박계. 예. 이낙연계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친문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 회장을 맡았거나 이낙연 전 총리와 과거 가까웠던 가까웠던 분들에 대한 그 과거 영상이나 뭐 이런 뭐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미 다 또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도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좀 발전이 되는 것 같냐면 이른바 누가 진짜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이른바 친명 선명성 경쟁 이런 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좋든 싫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과거엔 그 이제 박근혜 당시 때 네. 이제 그때 뭐 찐박 감별사 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게 진짜 안 보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굳이 이제 찐명 감별사처럼 그런 거는 언론에서 딱 먹잇감 삼기가 너무 좋고 언론이 맞아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네네. 거 네. 언론은 그 정말 그 딱 떨어지는 워딩 그거 워딩만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이제 뭐 당원들의 이제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프레임화 시킨다거나 그걸 이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 선명성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뭔가 좀 생각입니다. 고민될 때는 네. 오윤혜 씨를 보면 됩니다. 저는 근데 진짜 이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저는 이 친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쌓인 게 좀 터진 것 같아요. 이게 역시. 당장 뭐 손영길 대표의 입에서 나와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왔다가 예. 그게 탁 터진 느낌인 거지 없던 일이 생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일이니 나는 함구하겠다. 역시 핵심을 찌르고 빠지시는. 난 뭘 정말- 정말 모를 땐 오윤혜를 보면 된다. 예. 보지 마. 의심될 땐 오윤혜의 주장을 보면 된다. 주장이야. 저의 생각이 아니, 근데 그렇다고 그건 생각해요. 있어요. 송영길 느낌. 전 대표도 과거에 2018년도입니다. 네. 나는 신문이다. 신문. 신문. 네, 나는 신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신문에 그럼 잠깐만 요즘 그 신문이면 약간 요즘에 따지면 뉴문 같은 건가?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자기는 과거부터 쭉 친문이었고 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가장 직전까지 문재인 네. 대통령과 가장 최측근이기 네. 때문에 네. 나는 아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측면으로 이게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했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죠. 2018년도?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말로 모두를 다 매도한다면 네. 본인도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 이 말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다. 그건 아마 네. 2018년이면은 당 대표가 되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됐거나 당 대표가 되시기 전에 전이죠. 이제 그죠? 전이죠. 그러면 이제 네, 네, 득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 또 이제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네. 지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과거에 또 친문계는 아니었지만 신문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는 네. 거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네, 한마디만 남기고 싶다면 네. 이제 2017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 때 예. 뭐 그때 이제 친노 뭐 이런 얘기 동교동계가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나다.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아야 된다. 물론 뭐 친노, 뭐 동교동계 라인 이런 거 부럽지만 예. 나는 나로서 존재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온 길은 누가 친명, 누가 친문 이걸 가른 게 아니라 네. 그 정치인이 저 오윤혜님 말씀처럼 실력, 예. 그 정치인이 실력이 있는가로 보면서 평가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 친명이니 누가 친문이니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실력으로 보고 저도 민주당 평당호 최고위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30개 국회의원실에 공개 채용 접수해가지고 유일하게 합격한 곳이 4선 국회의원실이었는데요. 예. 그분이 과거에 이낙연계였다는 이유로 예. 제가 평당호 최고위원 나갔을 때 저보고 이낙연계다라는 아. 꼬리표가 정말 강하게 붙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낙연계다. 예,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의원님과도 뭐 10마디 정도 했나요? 1년 동안 있으면서 10마디 이내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이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청년들에게 예. 너가 어떤 사람과 연이 있었으니까 너는 이 사람 개파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 청년한테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아. 그 청년들은 그냥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식 의원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예, 저를 인터뷰 사원에 안 이해식. 뽑으셨어요. 이해식 의원님이. 그럼 제가 이해식 의원님 의원실로 갔으면 뭐 친명이고 예, 예. 지금 이계 의원님 의원실로 갔다 해서 친낙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양지하여 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 있네요. 정말 개인적이지만 이게 꼭 뭐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이야기네요. 네. 네네. 저는 방금 우리 민철 씨 얘기 듣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 네. 친노 동교동계 다 좋지만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말씀은 예. 슬프지만 나에게 세력이 없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 네. 오. 또 하나는 세력을 원치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뭐 친문이네 이낙연계네 이런 것들을 더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핵심만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예. 들어요.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약간 이 안에서 더 막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그건 들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를 빨리 하나가 되어 지방선거를 압승하자. 네. 이걸 원치 않으실까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까지 기용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맞아. 진짜 무슨 의미가 예. 있습니까? 무슨 진짜.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정말 이 스펙트럼이 정말 넓죠. 너무 넓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사람 개별적으로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 저는 그래서 뭐 네. 또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 얘기지만 전 진짜 이거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뭐요? 봐요. 뭐요? 그 대통령이 그 보훈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전직 대통령 중에 꼭 민주당 출신 대통령 말고도 네. 뭐 이승만, 박정희 부인들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직접 참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의 기일까지도 우리 정부의 보훈부 장관이 직접 챙겨서 그 참배를 해라. 예.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새롭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전직 대통령도 챙기지만 네. 이승만, 박정희는 사실 민주당에게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전직 대통령들이거든요. 이런 거 좀 카드뉴스 써요. 윤호경이 와서 알겠습니다. 참배하게. 예. 우리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다 뽑는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박정희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의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도 챙기는 정부가 처음인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건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중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야, 이 한번. 해당 뉴스를 보고 야, 이 정도로까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맞아. 생긴다라는 건 박수 쳐줄 만한 일이거든요. 네. 대구 이제 선거운동할 때 이거 플랜카드로 걸면 되겠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걸로 인해서 이승만, 박정희 부인들까지 다 참여. 뭐 이런 것도 괜찮은 활용하면 거죠. 좋죠. 이런 이제 통합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뭐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돼? 문장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재명 건들면 패가 망신. 아 처음 듣는데.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처음 듣는 얘긴데 나는. 호감이 들을 수도 있어. 그런가? 예, 아니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주가 예.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 그건 그렇죠. 괜찮은데 예. 이제 그 말의 뉘앙스가 좋지 않다. 예. 너무 아 세. 그래요? 예. 너무 세요? 예, 아 예. 그럼 뭘로 할까? 이재명 건들면 다 죽어? 아 그거 뭐 자꾸 죽여. 죽이지 자, 좋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그런 거. 대통령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또 뭐랄까요 소탈하시잖아요. 네. 좀 그런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예. 마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동안에 너무 이미지가 사실은 막 악마와. 문매도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너무 그런 게 악마화가 돼 있다 너무 보니 예,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이 네. 이미지가 진짜 지금 네. 딱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그대로 네. 비춰지기를 하는 네. 마음. 근데 웃음소리가 되게 뭐랄까요 정말 털털하잖아요. 약간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껄껄껄껄 네. 웃는 어. 그게 약간 진짜 너무 소탈하달까? 네. 그런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로 우리 가슴속에 좀 남기를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드럽게 가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영식 앵커님 신나셨다고. 아, 저 신났나요? 아, 예, 의심될 땐 이재명의 이익으로 뭐 예.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